앞서 우리가 통계적 추정 단어는요, 어떤 집단의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평균, 어떤 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그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명 한 명 다 보기 너무 힘들다던가 뭐 그럴 때 우리가 일부분을 조사해서 전체의 평균을 추측해보자. 이게 통계적 추정 중에서도 모평균의 추정이고요. 예전 교육과정은 모평균의 추정, 모비율의 추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평균 추정 하나만 남았고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용어 약속부터 먼저 할게요. 내가 원래 조사하고 싶었던 전체 집단, 예를 들어 뭐 고양시 전체 인구의 나이의 평균을 추측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확히는 필요 없고 그냥 대충만 알면 돼 라고 하면 일부분만 조사해서 추측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 집단이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때 일부분만 조사하자 해서 그 뽑은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그 일부분만 조사하는 걸 표본 조사라고 하고요. 전체를 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걸 모집단 전체 조사하는 걸 전체 수를 조사하는 데서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자, 일단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전체 그룹, 모집단, 일부분 뽑은 그 그룹을 표본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모집단을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 표본을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실제 문제에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알고는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자, 임의 추출은 매번 이렇게 뽑아서 확인할 때마다 똑같도록 랜덤하게 추출되도록 한다. 그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내가 알고 싶은 고양시 전체 인구가 되게 많았어. 집 밖 벤나이 고양을 표시를 해볼게요. 저 다 조사하기 너무 힘드니까 일부분만 조사하겠다. 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약속을 했죠. 이 표본. 우리가 몇 명 뽑았는데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했다고 치면은 표본의 크기가 1000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뽑은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원래 전체 집단, 모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고 싶은 거야. 얘만 추정을 할 거예요. 자, 그때 각각 기호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약속이니까 이거 알아야 되고요.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M, 그리고 모집단에서 하나 뽑았을 때, 고양시 전체 인구에서 한 명 뽑았을 때의 나이, 그걸 확률적으로 받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X, 이때 X를 우리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 이 X를 우리가 주로 스몰 n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모집단의 분산, 줄여서 모분산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는 Vx로 쓰거나 아니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먼저 써줄게요. 시그마 X를 기호로 간단하게 그냥 시그마 이렇게 나타내요. 이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거예요. 줄여서 모표준 편차.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 정리를 하자면 원래 내가 알고 싶었던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한 명 뽑았을 때 나오는 그 값을 x로 둔다면 이 x를 모집단의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라고 줄여서 한글로 요약해서 부르고 기호는 ex 또는 스몰 m 이렇게 나타낸다. 모집단의 분산, 줄여서 모분산, 기호로는 vx 또는 시그마 제곱.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x 또는 시그마. 그래서 모표준 편차라고 부른다라고 하고요. 자, 표본에서 뽑았어요.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값을 x1, x2, x3, 땡땡땡에서 표본의 크기 몇 개 뽑았냐를 얘기한다고 했죠. xn까지를 뽑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표본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 100만 명 넘는 이 고양시 전체 인구의 나이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뽑은 1000명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000명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평균 구하는 거니까 내가 전부 다 더하고 크기인 n으로, 개수인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분의 1하고 시그마 xi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전부 다 더하고 n을 나눈다.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이거는 x1 기호로 나타낼게요. 표본 평균의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까?
나타낼 거냐면 x들의 평균이다. 그래서 x 바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건 x1, x2을 xn까지 더한 다음 n으로 나누면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이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를 얘는 표본 평균, 얘는 표본 총합이라는 줄을 부를 거거든요. 표본 총합. 이게 문제 풀 때 이걸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돼요. 표본 총합은 얘를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항만 해주면 돼요. 이것만 넘기면 되는 거죠. n, x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꼭 알아야 되는 문제 풀려면. 자, 그 다음에 표본에서의 분산은 여기서 분산을 구하면 돼요. 편차 제곱에 평균을 구하니까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 개수인 n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좀 벗어난 내용이 나와요. 이 표본 분산, 여기서의 분산이랑 원래 전체에서의 분산은 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같은 값은 아닐 거예요. 근데 최대한 가까운 비슷한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나중에 대학교 때 배우는데 우리는 알 필요 없고요. 기호로는 이제 시그마는 쓰면 안 되니까 이제 S, 대문자 S를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거는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 n마 1로 나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과정상 알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써주기만 할게요. n마 1분의 a 한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가 가지니까 x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x마 이게 편차 제곱을 더하고 개수 n으로 나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건데 n마 1로 나눠서 째랑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뭐 이런 건데 교육과정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것만 알면 돼요. 표본에서의 분산을 S로 나타낸다.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고요.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눈으로만 받아도 괜찮고요. 아, 역시 S제곱이지 S제곱. 시그마 대신 S. 여기 시그마 제곱, S제곱. 표본에서의 여기에서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고요. 이거는 여기 S 아이씨 정신 안 차려. S라고 하고요. 그냥 루트 씌워서 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걸 구할 일은 없으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자, 이 표본에서의 총 아이씨 여기 써놨네. 추가를 했네요.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보통 내가 여기다 쓰는데 맨날 여기 옆에 쓰기 싫어가지고 아래 여기 추가를 했나봐요. 자, 정리를 할게.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고요.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이렇게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모집단에서, 표본에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확률을 풀어 설명했을 때 무슨 평균이 몇이었다면 아, 모집단의 평균이구나. 아, 표본의 평균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체 집단 평균이면 모 평균이고요. 이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구한 평균 그건 무조건 표본 평균이구나로 내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bx 또는 스몰 m bx 시그마 제곱 시그마 x 시그마 이게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방법 약속이에요. 표본에서의 평균 x 바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 s 이렇게 나타내고 약속한 거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트에다가 한번 너네가 이면지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써보면 그냥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거든. 이면지 필요한 사람? 2명. 자, 이쪽은 우리가요 엄밀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내용 배워야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고 기본 공식들을 외운 다음에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으면 돼요. 얘네들 용어의 정의가 이쪽 단어는 되게 중요하고 공식들 되게 중요하니까 저걸 내가 너네한테 쓰라고 한 이유는
모평균, 표본 평균 구분할 수 있으려면 뭐가 뭔지 정확히 좀 알아야 구분을 할 수 있구나. 한글로 풀어서 써놨을 때 이거 모평균, 표본 평균 할 수 있으니까 뭐 1000명이 뭐 10만 명이 있는데 1000명을 뽑았을 때의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표본 총합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표본의 크기 곱하기 표본 평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공식 까먹었을 때 얘는 유도가 안 되네. 그 모비율이라는 그 교육과정 잘린 그 내용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공식 까먹어도 그냥 유도해버리면 되고 얘는 알려져 있다라서 그냥 이건 외워야 되네. 어쩔 수 없는 거야. 절대 모르면 안 돼.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다 뒤에 표로 정리해준 것도 한번 씁시다. 다들 숙제들 이번에 잘 해온 거 너무 고생 많았어요. 밀린 것들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썼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하나가 늘어났어요.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요. 일단 우리 그럼 앞에서 배운 거 먼저 쓰고 넘어갈까? 자, 표로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 구분하기도 좋고요. 모집단의 평균, 한글로는 모평균, 기호로는 EX 또는 M 이렇게 나타내고요. 모집단의 분산, 줄여서 모분산이라고 부르고요. 기호 VX라고 쓰고요. 기호로는 시그마 제곱으로 줬어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라고 쓰고요. 주로 그냥 시그마라고 써요. 표본에서의 평균, 표본 평균, 우리가 X 바라고 쓰고요. 번호로 다 더하나 이걸 나눠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여기는 X반은 이렇게 쓸게요. N분의 표본 중 이렇게만 써주면 오늘 좀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표본 총합까지 기억하게. 자, 그리고 여기는 표본에서의 분산, 표본 분산 기호로 S제곱 어떻게 구하는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표본에서의 표준편차 줄여서 표본 표준편차 기호는 그냥 S 구하는 것만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가 된 게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이딴 게 왜 궁금해? 그거를 알면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할 수 있어서 좀 왜 필요한가 싶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 모집단이고요. 자, 내가 표본 뽑았어. 여기서 평균 구했어. 그 평균을 내가 X바라고 쓰겠는데 첫 번째 표본, 여러 번 뽑을 거거든. 첫 번째 표본에서의 평균 X바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표본을 또 뽑아. 다음 표본 또 뽑아서 여기서도 평균을 있어요. X바 2. 내가 첫 번째 조사했을 때 평균이랑 두 번째 조사했을 때랑 평균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얘가 확률적으로 또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표본에서의 평균도 확률적으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얘도 확률 변수의 역할을 맡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땡땡땡에서 X 모든 경우에서 다 뽑았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땡땡땡에서 가능한 모든 표본을 다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과 그때 확률 곱하고 다 더한 게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서 이 X바라고 하고요. 이 X바는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고요. 문제에서 중 뭐를 몇 명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을 때는 저거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직접적으로 바로 나온 문제.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이 평균들의 평균을 다시 구해봤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 우리가 유도 없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가면 돼요. 얘는 모집단의 평균 EX랑 똑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나왔고, 자 그리고 이 평균 막 평균을 다 구한 다음에 이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잖아. 이 평균들의 분산을 구했더니 V X가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이거든요. 이거 Vx를 쓸게.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 나와요. 대학교 내용으로 증명을 해보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된다고 알려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돼.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거야. 아니 뭐야 증명도 못하고 막 그냥 외워서 쓰는 거야? 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극한이랑 비슷해. 극한. 우리 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 극한 값이 a다 이런 거 증명 없이 그냥 쓴 거야. 증명은 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극한. 왜냐면 극한만 증명 없이 그냥 쓰면 연속, 미분, 적분 이건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는 증명 없이 알려져 있다 그냥 쓸 거예요. 왜냐? 그러면 통계적 추정, 모평균을 추정하는 건 엄밀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알려져 있다 뭐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돼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이 분산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되는 거라서 외울 때는 굳이 얘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고 두 개만 돼, 두 줄만 외우면 돼. 그거 외우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들 얘네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요. X 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뭔 소리야? 몰라도 돼요.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도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그냥 X바는 무조건 정규 분포다라고 풀란 얘기인 거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 n이 충분히 큰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서 X바는 항상 정규 분포를 따른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그리고 X바는 무조건 정규 분포다는 그냥 굳이 외울 필요 외워야 되는데 테스트 보거나 막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얘를요 한번 너희가 이 표에서 분산 여기 쓰지 말고요. 표 한번 그려볼까요? 세 개 해서 저 표본 평균 분산 모집 편차 모집단 표본 평균 점까지 다 써보세요. 기호로 나타나는 게 익숙해져야 문제에서 기호로 얘기해 주는 걸 누가 몇이란 얘기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저거 그냥 알려져 있다 받아들이면 우리가 뒤에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그 과정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얘를 외운다면. 이거는 이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 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쓰고 좀 눈여겨봐주세요. 써놔요.
공식 7반에서 넣긴 했는데 이 x가 시그마 x가 저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모평균의 추정이라 줄여서 부르고요. 모평균의 추정은 신뢰도라는 걸 먼저 정해줘야 돼요. 신뢰도가 무슨 소리냐? 아, 평균 나이가 30세에서 50세 사이일 것이다. 그럴 확률이 진짜 30에서 50 사이일 확률이 95%다. 그냥 뭐 45세에서 50세 사이일 확률이 90%다. 이런 식으로 그 추정을 믿을 만한 확률. 그래서 그걸 신뢰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95%일 때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쉽게 나오면 95로 나오고요. 어렵게 나오면 99로 나오고요. 좀 더 어렵게 되면 알파로 나와요. 미지수로 완전 일반화시켜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항상 맞출 수가 있고요. 자, 얘는요 95%로 맞춰주세요 하면은 이건 시작은 되게 발상적 생뚱맞아요. 왜 이렇게?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정리했을 때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가져와요. Z의 확률 밀도함수. 그때 그만큼 평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넓이를 잡되 그 넓이가 95% 100분의 95가 되도록 100분의 95가 되도록 넓이를 세팅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신뢰도 10% 넓이가 0.1 되도록 100분의 10 되도록 30% 0.3 넓이가 100분의 12 되도록 31 되도록 그래서 여기는 95%니까 100분의 95 되도록 잡고요. 그때 이 Z값 얘를 이제 이 상수값 대칭이니까 얘를 내가 K95라고 보통 나타낼 거거든. 이게 K95의 의미는 넓이가 95가 되도록 만드는 Z값이라는 뜻이에요. 넓이가 100분의 99가 되도록 하면 K99 이렇게 쓰고요. 알파 퍼센트 하면 K 알파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럼 마이너스 K95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여기 넓이가 100분의 95다를 그대로 식으로 바꾸면 확률이 마이너스 1.56 이상 1.56 이하의 확률이 100분의 95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표준화의 반대 방향을 역표준화를 할 거예요. 표준화라는 건 우리가 x, y 이런 변수들, 확률 변수들을 치환을 이용해서 z로 바꾸는 거거든요. 거꾸로 z를 다른 확률 변수를 다시 되돌릴 거예요. 어떤 확률 변수를 되돌리냐면 여기 두 번째 발상이 들어가요. 역표준화를 할 건데 내가 z는 원래는 x-2x 나누기 시그마에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x 바로 역표준화를 할 거예요. x바로 역표준화할 거면 z가 x바에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를 나눈 것입니다 로 해야 x바를 표준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럼 얘는 바꿨으면 p하고 마 1.96 z자리에 시그마 x바 분의 x바 마이너스 2x바 1.96은 100분의 9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첫 번째 발상 신뢰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 95%를 해야지. 그래?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평균 기준 좌우 대칭이 되도록 넓이를 잡되 넓이가 신뢰도 100분의 95가 되도록 세팅을 해줘. 그걸 식으로 나타내줘. 그럼 X식으로 쓴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발상 역표준화 해줘. 누구로? X 바로 역표준화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식을 정리를 할 건데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여기서 가운데 EX바 얘가 M이죠. 얘는 루트 M분의 시그마이죠. 양변에 얘를 곱하고 양변에 얘를 빼고 그럼 마이너스 EX바만 남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3배는 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EX바만 남길 거야. 이거 한번 더 쓸게요. 얘가 M 여기가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중간도 좀 다 써줄게요. 일단 양변에
얘를 곱해요. P 마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고요. 여기가 x바 마이너스 m 여기가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개 100분의 95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중변에 이 스몰 m만 모평균만 여기에 걸어서 세면의 얘를 빼요. 빼고 마이너스 해버릴게요. 빼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플러스 돼서 이쪽으로 오고요. 이 마이너스 x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곱하면 x바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x바 마이너스 1.96 되는 이건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가 100분의 90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이때 우리가요 이 m을 둘러싸고 있는 이 범위 부등식이죠. 이 범위가 보이나요? 여기 양쪽 포함이니까 이 구간을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말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거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이거 A라고 부를게요. 얘도 뭐 계산하면 뭐 나오겠죠? 이걸 B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실내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 범위를 닫힌 구간 A, B를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M 목표는 M이 얘를 해석할 때 X 바의 실내 구간이 닫힌 구간 몇 콤마 메워지는데요. 이게 뽑을 때마다 X 바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뭔지는 모르지만 고정된 상수값이야. 이것도 내가 몇 명 뽑아야지 하면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그럼 바뀌는 건 매번 표본을 뽑을 때마다 바뀌는 건 얘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이 수직선상의 표현을 해보잖아요. x바가 나왔어.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가 x바를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가 똑같은 경우예요. 여기가 1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같이 구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걸 x바의 95%이기 때문에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이 실내 구간 안쪽에 m이 포함될 확률이 100분의 95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런가 보다 하세요. 두 번째 해석이 더 중요한 거라서 실내 구간이 m을 포함할 확률 이 95%다. 100분의 95로 그냥 바꿔서 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부를 거예요. 확률 어떤 확률? M이 A 이상 B 이하의 확률. 그래서 우리가 M이 A에서 B의 확률 이 95%다 해서 모집단의 범위를 대충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산 고양시 전체 인구의 나이의 평균이 한 30살에서 한 50살 사이의 확률이 95%이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신뢰 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야? 가 아니라 저거를 하면 식을 변형해 봤더니 이렇게 모집단의 범위로 바뀌기 때문에 모집단을 포함하는 범위로 바뀌기 때문에 저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발상을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유도과정 중간 픽 잘라가지고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유도과정 전체를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때 우리가 A부터 B까지는 실내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구간이라는 건 이제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을 빼면 되니까 B-A이고요. 이 간격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를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1.5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L사, 자, L 따서 L 95라고 보통 나타내고요. 얘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이 갔으니까 2배 이렇게 해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이게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 S를 대신 사용한다. 실제로는 다 이걸 사용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어. 고양시 전체 사람의 나이 평균을 알고 싶은데 와, 다 100만 명 넘게 조사 못하겠어. 왜 선 넘어? 못하겠어. 그 추측만 해보자. 난 1000명만 라테스트 앞에서 외도 앞에서 1000명만 뽑은 다음에 걔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자. 인 건데 얘 범위가 알고 싶어요? X 바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그냥 조사한 1000명의 평균,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니까 내가 구할 수 있어. 1.9면 상수죠. 문제가 뭐냐? 1000명 뽑아야지 애는 1000이야. 이게 문제야. 이 시그마가 뭔가 생각해보면 모집단의 표준편차거든요. 그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해와야 이 모평균의 범위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표준편차는 분산을 구한다는 루트를 씌운 거죠. 모집단의 분산을 먼저 구해와야 돼.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편차를 구하려면 고양시 모든 사람의 나이에다가 모집단의 평균을 빼야 편차가 되는데 아니 평균을 몰라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하려면 모집단 평균을 구한 다음 편차를 구하고 제곱하고 다 더하고 나눠가지고 이걸 구해오라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야 씨 이거를 내가 못 구해. 이거 모르니까 나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고양시 인구의 그 나이의 표준편차랑 내가 1000명만 뽑았어. 그 1000명 나이 표준편차는 뭐 다르겠지. 근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약간 오차를 감수하고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이 시그마 대신에 그 표본에서의 표준편차를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대체하게 S를 쓰게 돼요. 그래서 시그마를 모집해. 문제에서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고 문제에서 안 주잖아? S를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M의 범위를 추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때 얘가 요거는 엄밀한 표현인데요. 문제 풀 때는 크게 알아놓긴 해야 되는데 막 엄청 막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니겠네. 자 어쨌든 얘가 95%다를 10으로 거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봤더니 일단 신뢰도가 95%다 좌우대칭 넓이가 100분의 95가 되도록 세팅을 해주고요. 역표준화 해서 X 바로 바꿔주고요. 가운데 M만 남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거를 빼줄게요. 안 해도 되는 거. 이 친구는 굳이 이건 중간 과정을 내가 뭐 보여주고 싶어서 넣은 거라서 너희가 뭐 이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 알아야 되는 거 표준 정규 복선으로 시작한다. 10으로 나타낸다. X바로 역표준한다. 중간에 M만 남긴다. 이야기해가지고 그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얘를 편의상 A, B, 로도 나타낸다.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건 좀 간단하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요? 실내 구간 이라는 것도 이렇게 여기 이상, 여기 이하 이 범위를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고 한다. 이것도 한번 종이에다 써볼까요? 자, 얘를 정확히 이해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 퍼센트를 하는데요. 그거는 원리가 완전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얘가 조금 당황스럽죠? 발산적인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프 여기 그렇게 해야 50단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어. 그래서 저 그래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파란색 내가 빼도 된다라는 거는 뭐 굳이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만 한번 써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능 대비할 때는 이 개념을 계속 다 배독을 해야 되니까 계속 개념 테스트를 볼 건데 그때 이거 통으로 다 써야 돼요. 아까 통계적 추정 파트는 그냥 표 하나 그리고 아까 그거 모 평균, 표 평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 표랑 이거 그냥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다 그릴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좀 다 해독하면 다 너무 쉬워요. 개념만 완벽히 안다고 해서 문제는 처음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문제도 다 해독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이쪽은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수원 수투가 좀 어렵지? 어떤 뭐. 친구는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썼던 것도 다 표부터 해서. 웬만한 친구들은 일단은 내신 대비 때는 이해 안 들어가니까 이해만 해도 괜찮고요. 정발이랑 풀명은 이거 이제 이해했으면 외워야 돼요. 내신 대비 해야 되니까. 자, 이 과정이랑 완전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시 지우고 중간까지 한 번 다시 보여줄게. 참고로 우리 95%일 때 여기 Z값 이걸 K95라고 부른다고 했죠. K95. 자,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요. 마지막은 아닌데 알파 퍼센트일 때요. 알파 퍼센트. 그러면 넓이가 100분의 알파일 때로 바뀌고요. 여기 Z값을 K 알파 이렇게 두면 돼요. 미지수를 K 알파라고 나타내고요. 자, 그때 여기를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K 알파 이상, Z가 K 알파 이하 확률, 넓이가 6분의 1. 역표준 할게요. Z는 X가 마이너스 EX가 나누기 시그마 X가. 그러면 P 하고요. 마이너스 K 알파 X바 마이너스 EX바는 M 시그마 X바는 루트 M분의 시그마 얘는 100분의 역표준 한 거예요. 아무튼 Z만 바꾼 거지. 그런 다음 마찬가지예요. 중변에 스몰한만 남겨요. 얘 양변에 곱하고 얘 양변에 빼고 세변에 빼고 세변에 마이너스 해주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P X와 마이너스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 M X가 플러스 K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는 100분의 알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를 보통 이 계산한 값을 A라고 보통 두고요. A, B 그리고 C, D 뭐 이렇게 나온 문제수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실내 구간이 모평균을 포함한 확률이 알파 퍼센트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직관적인 해석은 M2 A에서 B 사이일 확률이 알파 퍼센트다. 또는 실내도 알파 퍼센트로 모평균이 A 이상 B 이하의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하니까. 네, 중간 과정 승계를 한 거고요. 실내관의 길이는 이제 양끝 값을 차요. 이 큰 거에 짧은 거면 X만 공통이랑 X만 소거되고요. 도만 만들어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 2배가 돼서요. 아까 2 곱하기 1.96이었거든. 1.96 K95였거든. K 알파. 이렇게 되거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모른다. 모 표준문자 모른다. S. 표본 표준문자를 대신 쓴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물 쓸 필요 없고요. 알파 퍼센트일 때는
그냥 95에서 그거만 이제 알파로 바꿔버리는 거랑 똑같고요. 1.96이 K95라서 1.96짜리만 K 알파로 대체를 해서 쓴 거다. 이 알파 퍼센트의 추정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실내 도, 실내 구간의 길이,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실내 구간의 길이 알파 퍼센트일 때 실내 구간 길이 기호 L 알파로 주로 나타내고요. 2K 알파 루틴은 시그마가 돼요. 자, 그때 실내 구간이라는 거는 아까 M2, A에서 B, 이거 1 확률 땡땡땡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실내 구간인 거야. 예를 들면 나이를 추정하는데 37세에서 42세일 확률이 몇 프로다 하는 거랑 5세에서 102세 사이의 확률하면 이거는 추정보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일까 평균을 알고 싶은데 5살 이상 102살에 무슨 의미가 있어? 시험 점수 평균을 추측할 때 평균 점수가 62에서 6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면 되게 좁은 범위고 실내관 길이가 짧다? 좀 예측이 정확하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다. 근데 이게 이게 만 이러면 의미가 없어. 이건 1 확률이 10%다. 62, 62.1 이렇게 거의 62점 몇이네? 했는데 10%다 하면 틀릴 가능성이 존나 높아요. 의미가 없는 거야. 또는 또 의미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럼 100% 안 돼? 100%? 아니야. 100%는 99.9% 안 돼? 그럼 이제 이가 어떻게 변하냐면 1점부터 100점 사이를 확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의미가 없어요. 0점부터 100점 사이밖에 없는데 1점부터 100점 사이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돼.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 양끝값의 차가 실내 구간 길이에요. 양끝값의 차가 실내 구간 길이야. 이 가까운 게 좋은 거야. 범위가 좁은 게 좀 구체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죠? 왜 좁은 게 좋은지 알겠어? 자, 그래서 희망상 이 실내 구간 길이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범위가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 거예요. 자, n을 고정시켜요. 이건 몇 명을 뽑아서 조사하느냐를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신뢰도를 높이겠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신뢰도는 이 넓이였어요. 대칭했어요. 이 넓이가 신뢰도거든요. 신뢰도가 높아진다? 넓이가 넓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좀 더 넓어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넓어지잖아? 여기 값이 이제 여기가 K 알파거든. K 알파. K 알파 값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가 된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Z값, K 알파 커진다 되는 거야. 그럼 신뢰관에 얘는 고정됐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얘는 모집단의 표준표시는 뭔지 몰라. 근데 고정된 값이야. 내가 모를 뿐인 거지. 2는 상수잖아요. 그러면 신뢰도를 높였다? 얘가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 야, 99.9%로 해줘. 하잖아? 신뢰관이 존나 길어져.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그럼 신뢰도는 오케이. 그럼 95% 정도로 타협합시다. 95%로 타협을 했어. 그럼 얘를 넓이를 안 바꿀 거니까 얘가 그대로가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나는 조금 얘를 좀 좁히고 싶단 말이야, 범위를. 그러면 n을 뭐 해주면 돼요? 크게 만들어주면 돼요. 1000명 조사할 거 5000명 조사하고 5000명 조사할 거 10,000명 조사하고 30,000명 조사하면은 이 값이 커지면 이 분수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얘 구간이 좁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추정을 하더라도 1000명 뽑았을 때보다 같은 신뢰도라면 10,000명 뽑았을 때, 10만 명 뽑았을 때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고정한다? 야 그래. 뭐 몇 점부터 몇 점 사이, 몇 살부터 몇 살 사이 5 정도 차이면 무난하지. 그러면 그거는 5 정도로 고정하자. 얘를 고정하니까 되는 거야. 그때 n을 키운다면, 얘를 키운다면 전체 값은 그대로니까 얘가 낮아지게 돼요. 길이를 고정하고 n이 커져야지. 부모가 커지니까 분자도 커져야 같은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등식에서부터 우리가 n이 변하지 않고 신뢰도 얘가 올라간다면 얘가 고정돼서 얘가 안 변해. 얘가 안 변해. 얘도 올라간다. n 알파 신뢰구간 길이가 넓어진다. 길어진다. 커진다. 길어진다. 또는 신뢰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신뢰도를 고정한다, 넓이를 고정한다, K 알파 값을 고정한다 인 거예요. 그때 n이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네.
L알파가 작아지겠네. 이러면 실내관 길이가 작아지는 거야. 아, n이 커지면 좋은 거구나. 오히려 좁아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내관의 길이를 고정하면 하면은 얘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야. 그때 n이 커진다. 얘는 상수, 얘는 상수니까 값이 고정되면 얘도 같이 올라가. 실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그 범위일 확률이 진짜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뽑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다고 엄청 많이 뽑으면 비용이 많이 되니까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거가 아니에요. 얘는 뭐 쓸 필요는 없고요. 실내관의 길이 나타낸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배운 내용을 요약을 좀 하자면요. 우리 이 단어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용어, 정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호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첫 번째 표, 가운데 분산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분산은 그냥 옆에 있는 표준문자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외워야 될 거는 이 친구와 이 친구만 외우면 돼요. 문제에서 모분사하는데 모분사는 뭐지 하면 안 돼? 모집단의 분산. 표분분산 그렇게 뭐지 하면 안 돼? 표본에서의 분산. 표분분산 알려주면 표본 표준편차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n분의 시그마 제곱 알려주겠다는 얘기니까 문제에서 표본 분산이 몇입니다. 표본 평균의 뭐가 몇입니다 하면은 바로 찾아가서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바로 찾아가서 생각해서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알파 퍼센트일 때 신뢰도로 모집단을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다 그러면 넓이가 100분의 알파 이렇게 다 세팅하시고요.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이제 식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Z가 마이너스 K알파 이상 K알파 이하일 확률이 넓이가 100분의 알파다. 그 다음에 역표준화한 거죠. 이렇게 X바로 역표준화하고요. 그 다음에 역표준화한 거와 이 세 변에서 가운데 중변에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스몰 m이니까 얘만 가운데 남기겠다는 거. 양변에 얘 곱하고 양변에 얘, 세변에 얘 곱하고 세변에 얘 빼고 세변에 마이너스 1이라면은 우리가 알바 방금 최종적인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걸로 추정한 모집단 실내 구간하면은 이런 표현 좀 좋은 표현 아니에요? 실내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닫힌 구간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같거든. 나 왜 이렇게 썼을까? 이 틀린 표현은 아니거든. 이게 좀 더 좋은 표현이지. 구간이라는 용어는 집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닫힌 구간이에요. 실내 구간. 그래서 실내 구간 기능이 이거 양들 값의 차를 얘기를 하고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고 양값에서 차 1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 두 배 하게 돼요. 2K알파 루트분의 시그마. 그리고 시그마 모 집단의 표준편차는 당연히 모르겠지. 문제에서 주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표본에서의 표준편차를 S를 이용한다 정도가 너네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이 정도는 수능을 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배울 개념은 끝이고요. 일단 영상 끊고 얘기를 할게요.